와, 100억? 정말 100억? 안녕하세요. 유튜브 키즈연구소 키움의 대표 주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 며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한 기사로 인해서 전 국민이 키즈 크리에이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한 키즈 크리에이터 가족이 95억 원대의 빌딩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요. 100억?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허걱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 아래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댓글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현타 온다. 나는 지금 여기서 힘들게 일하고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데 어린애가 집에서 별것도 아닌 영상을 만들고 100억 원 가까이 하는 빌딩 살 정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들과 트윙클 키즈라는 키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은 저희가 처음 트윙클 키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 일을 굉장히 활발히 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조금 결핍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일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커리어에 대한 욕심과 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일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엄마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저에게는 아이들과 유튜브 하는 게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낮 시간에 아이들과 즐겁게 놀면서 촬영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옆에 엄마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 즐겁게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큰아이가 편집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영상 편집을 해서 올려야겠지. 우리가 되게 길게 찍었으니까 재미있게 편집을 해야겠지. 그리고 우리가 낮 시간에는 계속 엄마랑 지우랑 지연이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편집을 하려면 엄마가 언제 해야 할까? 그랬더니 지금 해야겠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잠들기 어려울 수 있는데 스스로 잘 수 있을까? 여기서 지우랑 지연이 둘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 얼른 가서 편집을 하고 와. 빨리 하고 와서 우리가 자고 있을 테니까 옆에서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편집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 앞에만 지나가도 막 아이들이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과 즐겁게 놀고 막 촬영한 걸 편집을 하러 간다고 했더니 얼른 가서 편집을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 어떤 영상 편집보다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아무래도 내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 표정 하나하나 정말 숨소리 하나하나를 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몰두해서 편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거를 따라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모방도 한번 해보고 또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서 저희들 걸로 만들어서도 해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이들과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아이와 유튜브를 같이 하는 부모님들께서 확고한 그런 가치,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어른의 경우는 그게 도덕적이나 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이라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스스로 다 할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는 기준 또한
아이와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즈 크리에이터를 하고 계신 아이들과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키즈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그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메가급 키즈 채널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황극을 한다든지 약간 꽁트 형식의 그런 걸 한다든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걸 엄마가 편집의 힘으로 조금 재미 요소를 추가하는 것 뿐이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적기는 하죠.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를 빨리 늘린다거나 하기에 좋은 채널은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유튜브를 하실 때 먼저 아이와 어떤 점이 좋아지고 싶어서 하고 싶으신지, 이것이 아주 명확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키즈 크리에이터 친구들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을 되게 쉽게 만들고 큰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던데,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실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어느 부모도 내 아이를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작정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도 아실 거고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이상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일 뿐 틀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신다거나 너무 비난의 목소리들, 쟤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번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그것이 만약에 좋아 보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본인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아이들과 유튜브를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먼저 확고하게 신념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에 대한 걱정과 우려, 비난의 목소리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내가 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에게 발전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키즈 크리에이터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키즈 크리에이터를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키즈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정말 큰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좋은 댓글을 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여름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안녕!